안녕하세요. 제로모터스 심규남입니다. 그나마 네.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중고차를 살 때 엔카에서 많이 찾을 것 같거든. 근데 아무 시청자분들이 좀 안 좋은 중고차를 사면은 우리 마음이 좀 아프잖아. 물론이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중고차를 고를 때 안 좋은 중고차를 사지 않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 너가 아무래도 엔카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딜러니까 중고차 매입도 하는 딜러잖아. 엔카에서 안 좋은 차 고르는 방법은 너가 마스터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정확히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는 게 하루 종일 엔카에서 시세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엔카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를 유추하고 매입 견적을 드리는 거라서 하루 왼종일 이 엔카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앞으로 중고차를 고르시는데 시간이 정말 크게 단축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어? 침수나 전손 이력 같이 워낙 당연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능 점검 기록부가 없는 차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99%의 확률로 유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딜러들이 직접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숨기고 싶은 정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 점검 기록부가 없이 저렴한 차다, 분명히 큰 사고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고차여도 성능 점검 기록부를 올리는 사람도 있던데 안 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하는데 안 올리면 딜러한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손님들이 그래도 만에 하나 왜 이렇게 저렴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전화 유입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는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잘 브리핑해서 구매로 만드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공개를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계약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고지를 하고 고객님께 직접 사인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어? 성능 점검 기록 날짜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성능 기록부 날짜는 왜 봐야 돼? 성능 점검 기록부가 실제로 딜러가 사온 날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날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 팔렸다는 건데 그렇게 안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으니까 안 팔렸어. 맞아요. 오래된 차들은 높은 확률로 차에 문제가 있어서 금액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계속 팔리지 않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날짜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성능 점검 기록부 두 번째 장 하단에 보시면요. 성능 점검 날짜랑 점검자 이렇게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저희들이 보통 30일에서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판매를 목표로 하는데 3개월이 넘었다고 하면은 묶인 차, 오랫동안 판매하지 못한 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중고차 성능 점검 후 120일이 지나면 재성능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5일이 된 차는 고객님들이 보시기에는 성능 점검 받은 지 5일만 지난 것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실제 상사 매입한 날짜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 딜러에게 상사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을 요구하시면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게 곧 진짜 이 차를 사온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딜러분한테 자동차 이전 등록증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줘? 못 보여줄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냥 요구하기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따로 대출을 알아보려고 그런다, 혹은 자동차 보험 가입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둘러 말씀하셔도 불쾌함을 느낄 딜러는 전혀 없을 거고요. 혹여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불쾌감을 드러내는 딜러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되신 거예요. 그냥 바로 걸으시면 되거든요. 최소 90일은 안 넘긴 차를 사라?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60일 미만 차량을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못해도 한 90일 그 이후는 넘지 않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뭐가 있어? 그 다음은 미끼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끼 매물이 뭐야? 말 그대로 미끼, 손님이 물고 방문하게끔 유도하는 차량인데요.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의 차이가 뭐야? 허위 매물은 없는 차량을 있게끔 해서 손님이 오시게끔 하는 거고요. 미끼 매물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애초에 팔 생각이 없는 차량인데 광고 등록을 저렴하게 해놓고 일단은 미끼를 물어서 오시게끔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차를 유도하면서 파는 형식을 미끼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가 미끼 매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 시세보다 수십만 원 정도는 딜러들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급매로 내놓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1,5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1,200만 원, 1,100만 원에 내놓는다, 이런 것들은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돼요. 요즘에도 미끼 매물이 있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 가끔 미끼 매물을 등록하는 딜러들은 있다고는 합니다. 주말에 등대? 운영자들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대처가 늦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런 미끼 매물을 완전히 피하고 싶다고 하시면 일반 광고 상품이 아니라 엔카 진단 광고 상품들을 보시면 미끼
매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엔카 진단 받으면 뭐가 달라? 단지 상사가 이 앵커와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매물이 존재하는 차량을 앵커 촬영장에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거짓말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또 피해야 될 거 있어? 소유자 변경이 잦은 것들은 저는 좀 피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 피해야 돼? 차주분들께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다가 금방 내놓으시고 또 금방 타다 팔고 결국에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자주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또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차만의 고질병,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고객분들이 차를 구매하신다고 할 때 소유주 변경이 많은 차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또 한 사람이 관리하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성이 있어서 일관적이지도 않고 운전 습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차 상태가 사실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자 변경이라고 횟수는 어떻게 알아? 카이스토리 보험 이력에 다 나와 있는데요. 유의하셔야 될 점은 소유자 횟수가 중간에 매매 상사가 매입을 잘 볼 때도 명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6번의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3번은 중고차 매매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는 3명을 거쳐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주가 한 몇 번 정도 바뀐 것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봐. 연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5년에서 8년 된 차량은 1인 신주, 두 번째 차주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간혹가다 3번째까지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차에서 많이 일어나는 특징이긴 하거든요. 경차 같은 경우에는 8회, 10회 이상도 자주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차를 구매하시는 거거나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골격사고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격사고가 뭐야? 휀다, 본네트 이런 외판이랑 다르게 외판을 잡고 있는 주요 프레임, 휠하우스,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치자고 하면은 뼈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뼈대까지 데미지가 들어간 차량은 아무래도 그만큼 데미지가 컸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저렴한 만큼. 어떤 리스크가 있어? 예를 들어 차체에 큰 충격이 와서 전자계통이나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부품들에 대한 이상 증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게 차체 쏠림, 부식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프레임 사고차는 다 걸러야 돼? 제 경험상으로는 측면 사이드실 패널이나 후면 백패널 같은 프레임 사고는 차를 판매하고 나서 문제 생겼던 쪽도 거의 없고 실제로 저도 직접 타본 적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면 사고보다는 고장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성비 좋은 차량을 고려해 보신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쪽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에 주요 부품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웬만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인사이드 패널이나 휠하우스는 차체 구동축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이랑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잘못 사시면 정말 큰일 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렌트 이력 같은 용도 이력 있는 차량 있잖아. 이런 거는 구매해도 괜찮아? 예전에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고차 시세에서도 분명히 저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장기 렌트 차량들이 출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회사 임직원 차량들 이러한 이유들로 용도 이력의 차량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 없는 차량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도 이력이 있는 차를 배제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꼭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도 이력 있는 차 구매해도 문제는 보통 없다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용도 이력이 있냐 없냐보다 차량의 상태를 봐라. 엔카에서 상태를 못 보잖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품 팔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 주말에만 가야 되니까. 손품만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키로수 짧은 용도 이력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일 확률이 높기도 하고 실제 렌트라고 할지언정 아직 사람으로 따지자면 생명력이 많이 남은 신생아이니까 그래도 상품성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키로수가 적다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야? 1년에 1만 미만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지난 자동차가 5만 킬로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엔카에서 안 좋은 차량 거르는 법 말씀드렸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보험 이력 미등록 차량, 성능 점검 날짜가 60일에서 90일이 넘어가는 차량, 시세 대비 저렴한 미끼 매물, 소유자 변경 횟수가 많은 차량, 마지막으로 프레임 사고, 특히 앞쪽 골격 사고 차량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엔카에서 중고차를 고르실 때 참고하셔서 꼭 안 좋은 차량 잘 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직접 보실 때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신다면 이런 차량들 잘 걸러서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 골라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